네. 홍윤식 후보자님, 지금 행자부의 역할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세 등 다양한 세금들에 대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징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러는 주무부서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세금에 대한 태도나 입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납세 의무라는 게 결국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후보자님께 서면으로 질의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 장려의 그 저축보험에 대해서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실제로 지금 장녀가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월 150만 원의 저축보험을 지속적으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45회를 납입한 상황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그 수입이 이 정도로 많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그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약사이기 때문에 본인 수입하고 그 이전에 본인 예금 등을 통해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증빙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그거는 안 주고 계세요. 네,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큰딸이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기억인 2010년에 졸업했기 때문에 2010년 졸업한 이후에 대학원을 2년 다녔고 1년 거쳐서 의학전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본인이 그 각종 약국의 아르바이트로 뛰었고요. 그러고 최근에는 고정적으로 한 약국에 가면서 한 3년에 걸쳐서 한 2천만 원 넘는 약사 수입을 얻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대학원을 다닐 때 그 BK21 연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BK21 하면서 매 학기마다 한 500, 내 600 정도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일단 그렇게 항변을 하시지만 실제로 자녀의 그 소득이 대학 4년 시절에는 학업 때문에 약학대학 원시를 보느라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지만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 약국에서 그 소득 발생한 거는 월 평균 100만 원 미만의 2,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총 납입액이 6,7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본인이 직접 벌어서 했다고는 저희가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고액의 수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약국에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고액 수입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 아마도 그러니까요.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용돈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연 수입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되는 사람들도 월 평균 월 꼬박꼬박 150만 원을 저축하기란 너무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고액도 아니고 월 100만 원 정도 받는 분이 150만 원씩 보험료를 내셨다고 하니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딸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용돈이나 이렇게 세뱃돈 이런 것을 계속 저축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대학 졸업할 때 한 1,500 정도 되는 것을 전체를 해약해가지고 펀드를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직접 구두로 답변하시면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관련된 증빙 자료를 말씀하신 대로 펀드를 했다고 하면 그 펀드를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 안 하고 계시니 오늘 오후까지 그 부분들에 관련해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펀드 제출하고 해약한 거 그건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BK21인 거는 제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때에 따라서는 부족하게 되면 집사람이 이제 조금씩 그 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딸아이가 그동안에 모은 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 아마도 그러니까요.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용돈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연수입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되는 사람들도 월 평균 월 꼬박꼬박 150만 원을 저축하기란 너무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고액도 아니고 월 100만 원 정도 받는 분이 150만 원씩 보험료를 내셨다고 하니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지 설명 않습니까?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딸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용돈이나 이렇게 세뱃돈 이런 것을 계속 저축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대학 졸업할 때 한 1,500 정도 되는 것을 전체를 해약해가지고 펀드를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직접 구두로 답변하시면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관련된 증빙 자료를 말씀하신 대로 펀드를 했다고 하면 장녀가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월 150만 원의 저축보험을 지속적으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45회를 납입한 상황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그 수입이 이 정도로 많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그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약사이기 때문에 본인 수입하고 그 이전에 본인 예금 등을 통해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증빙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그거는 안 주고 계세요. 네,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큰 딸이 네. 홍윤식 후보자님, 지금 행자부의 역할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세 등 다양한 세금들에 대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징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러는 주무부서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세금에 대한 태도나 입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납세 의무라는 게 결국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후보자님께 서면으로 질의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 장녀의 그 저축 보험에 대해서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실제로 지금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기억인 2010년에 졸업했기 때문에 2010년 졸업한 이후에 대학원을 2년 다녔고 1년 거쳐서 의학전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본인이 그 각종 약국의 아르바이트로 뛰었고요. 그러고 최근에는 고정적으로 한 약국에 가면서 한 3년에 걸쳐서 한 2천만 원 넘는 약사 수입을 얻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대학원을 다닐 때 그 BK21 연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BK21 하면서 매 학기마다 한 500, 내 600 정도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일단 그렇게 항변을 하시지만 실제로 자녀의 그 소득이 대학 4년 시절에는 학업 때문에 약학대학 원시를 보느라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지만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 약국에서 그 소득 발생한 거는 월 평균 100만 원 미만의 2,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총 납입액이 6,7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본인이 직접 벌어서 했다고는 저희가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고액의 수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약국에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고액 수입